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해시태그 필리버스터인데요. 또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라는 주제 선정해봤습니다. 국회라고 하면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고성방 가는 모습, 정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 한 번씩 전 국민적인 관심을 좀 받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무제한 토론이죠. 말 많고 탈 많은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그쵸.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라는 이 의미의 용어가 마치 수사권은 그런 검찰이 영원히 가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좀 반발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혹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법안 중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인데 첫 번째로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파기했다가 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결사저지하겠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겁니다. 27일 경우에는 7시간 정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웅 의원이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등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무제한이란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3일, 5일 계속 이어서 하면 되냐?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종료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강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180석 이상이 이 강제 종료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는 놓고 민주당에서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겁니다. 하지만 27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회기가 종료되면서 밤 12시에 끝나는 형식이 됐습니다. 회기는 민주당이 그 회기를 쉽게 말하면 끄는 것이죠.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가 됐고요. 30일 또 열려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이 됐는데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 6시간 그렇죠.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큰 관심을 생각보다 못 받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 토론을 해서 이 법안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뭐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그 상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잘게 회기를 쪼갠다 이런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시국회 소집하면 뭐 30일 뭐 이렇게 보통 소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먹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갈 수 있다 보니 그렇죠. 민주당의 국회법의 근거를 두고서 회기를 하루 단위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회기가 종료되면서 같이 토론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가 시작됐을 때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또 토론할 수가 없고 표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5월 3일 또는 5월 4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두 가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국민의힘의 저지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쪼개기 전술,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국회법에 의해서인데요. 국회법 제 106조의 1을 보면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이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7항 뭐 8항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항을 보시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가 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9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이것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스페인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 그것을 네. 올라가면 16세기까지 올라가게 오. 되고요. 그리고 1854년에 미국 상원에서 어떤 법안을 막기 위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나서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요. 다수당의 견제를 하기 위한 소수당의 권리라는 취지가 있는데 기존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보면 이것이 그런 것보다는 여야가 서로 바뀔 때마다 상대 정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막기 위해서. 좀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려면 그날 하루만 토론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하겠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토론을 하고 또 뭐 공청회를 연다던가 각계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 그대로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가 약간 깜짝 쇼 또는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이벤트가 그렇죠.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제 필리버스터 때 어떻게 좀 이야기를 이어가고 뭐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깜짝 스타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좀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으로 국회법에 이제 따라서 가능한 것인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도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16세기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 들었었고 1854년에 미국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통계를 찾아보면은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필리버스터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거 몇 시간 정도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글쎄요, 한 10시간 정도 아닐까요?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했다라는 와.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참 모르겠는데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했다라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언제쯤 또 처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걸까요?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이었던 이 정치인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정치인 중에서도 연설의 대가로 꼽히는 인물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네. 초선 의원일 때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동료 의원인 김준현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5시간 19분 동안 와.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사실 뭐 앞서서 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사례를 말씀을 주셨지만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 동안 이제 발언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폐기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폐기가 됐다가 뭐 다시 부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건가요? 예, 1973년에 국회법이 시행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즉 무제한 토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활이 됐고요. 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회법 관련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종결이 되고 그쵸. 회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 필리버스터가 제도적으로 물론 많이 안착이 돼서 활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도 국회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올해 안에 또는 뭐 내년 안에 또 이거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6년 전 많이들 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하면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필리버스터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참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죠. 연단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물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후에 뭐 같은 당 의원이 아닌 다른 당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이 참지 못할까봐 뭐 기저귀를 차고 맞아요. 연단에 그때 올랐다 그런 뭐 얘기도 이런 있었어요. 얘기도 돌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만큼 장시간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총 시간을 보면요. 2016년 2월 3일 오후 7시부터 3월 2일 오후 7시까지 192시간 동안 와. 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그랬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정청래 대단하네요. 의원이 11시간 39분,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놓고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그쵸. 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또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그랬죠.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 10시간, 11시간 넘는 그리고 12시간 47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사실 이제 법안보다도 그 필리버스터 장면들 뭐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는 그 장면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남기도 하고 필리버스터 자체가 현안의 쟁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찬성 반대론도 물론이고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필리버스터는 정말 본회의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수단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국회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 간에 좀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는 법정과 좀 다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그렇죠.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번에 검찰 관련 법안이 뭐 통과되는 과정이라든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합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이 발휘되었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기자 시절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국회의원을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 국회라는 곳이 마치 권투장의 링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다수의 의석으로 혹은 강력한 어떤 몸싸움을 해서라도 상대 정당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대요. 근데 막상 여당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려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정치는 권투가 아니더라. 정치는 끝없이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일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수단을 쓰기 전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토론하고 그쵸. 또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국회야말로 정말 협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좀 가장 좋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